예, 반갑습니다. 벤처사업계획서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하다가 중단된 거긴 하지만 창업이나 또는 사업이나 어, 등등을 언급을 할 때 이게 예전에는 창업이다 또 사업이다 했을 때는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그런 안 해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누가 사업을 한다? 내가 왜 사업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가 그 취직을 한다, 아니면 무슨 일을 한다 했을 때 그 일이라는 게 본인이 하고 있는 본인이 주인이 아니면은 대부분은 50, 길어야 60이면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나이는 어마어마하게 또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창업이 또는 사업이 본인이 해야 되는 일상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의 삶을 남한테 의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닌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OECD 국가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장수하는 나라, 그리고 국민의 상당수가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는 그런 시대에는 불가피한 현상 같습니다. 옛날에는 60 정도 되면은 이제 60세가 되면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이런 게 있었죠. 지금 65세인가요? 또 잠시 후에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70세부터 하자. 60세부터 탔던 지하철을 공짜로 탔던 게 아마도 이제 조만간 아마 10살이 더 후퇴가 돼야 어른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실제로 70이 된다 하더라도 노인이라고 하기는 너무 좀 젊은 게 아닌가.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준 거는 보니까요. 20세부터 70세까지가 청년이다. 그래서 거의 50년을 청년으로 보는 그런 새로운 연령기를 저한테 보냈던데 70이 오늘날의 청년입니다. 그러면 60세 회사를 잘렸다 그러면 아니 55세에 회사를 그만뒀다 하면은 청년 때 상당히 젊은 청년 때 회사를 그만둔 거니까 만약에 55세부터 놀기 시작한다 아니면 취직을 하려고 다닌다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120살까지 산다 그러면은 인생의 거의 반을 여기저기 뭔가를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업 계획인데요.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특히 이제 우리 벤처 대학원이고 또 벤처 경영학과고 일부 다른 학과도 있지만 어쩌면 이 사업 계획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계획할 때도 하는 거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특정한 회사들 여러분들이 아마도 벤처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전문가들로서 지금도 물론 많이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신용보험정보기업이라든지 각종 은행 같은 데서는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검토를 하고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사업들에 관해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또는 중견기업들에 관해서 그 회사가 제안하는 어떤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이 검토를 하고 의견을 주고 그 검토하는 대부분이 뭐에 관한 검토냐면은 그 회사가 하려고 하는 또는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검토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에 관한 거는 어쩌면은 여러분이 할 때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자문을 해줄 때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새로운 하나의 트렌드라 그럴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초기에 이게 작년 말 올 초부터 이제 특별히 올 초에 급격하게 한국과 여러 나라들을 이제 그 사업 영역을 많이 변화를 시키고 상당히 많은 충격을 줘가지고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2.0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2월, 3월 심지어 4월 정도까지가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폭락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들어왔어요. 특히 이제 일반 개인들이, 흔히 개미들이라고 그러죠. 돈을 뭐 1,000만 원, 500만 원, 뭐 2천만 원, 뭐 1억, 2억, 어떤 경우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주식 두 개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큰 파동이 일었었죠. 첫 번째는 SK 바이오팜이라 그래가지고 한 달 반 전쯤에 상장을 했을 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게 또 상장이 되자마자 상장된 첫날에 따블이 되고 그 다음에 점상이라 그래요. 상한가를 3일 연속 치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불과 뭐 지난주죠.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 지금 지지난주가 되겠지만 지난주에 카카오 게임즈라고 상장이 됐어요. 돈이 무려 59조 원이 들어왔어요. 59조 원이. 그리고 1억짜리가 얼마가 들어온 거죠? 정말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들어왔을까 할 정도로 우리나라 1년에 대한민국 전체를 꾸려가는 그 예산이, 국가 예산이 550조쯤 됩니다. 그러면 현금이, 그거는 뭐 국방부터 시작해서 다 공무원 월급 주고 온갖 사업 추진하고 하는 걸 다 포함해서 550조인데 주식시장에 잠깐 어떤 한 종목을 그 주식을 받겠다고 들어온 돈이 무려 60조 정도, 59조 원이 들어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현금이 들어온 거죠. 어쨌든 그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이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서였는데 올라갈 것 같아서의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 회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이 사업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예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에 투자하신 여러분 자신들은 이미 뭘 한 거냐면은 사업 계획을 검토를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3월, 4월, 5월에 주식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온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다 뭘 한 사람이냐면 이미 사업 계획을 검토하신 분들이에요. 특별히 이 주식의 가격이라는 것은 회사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합친 어떤 그 주식의 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향후에 가져올 수익성, 또 이 회사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가지고 주식 가격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이 부동산의 과거 가격과 또 미래에 올라갈 가격과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 가격과 그 모든 걸 반영해 가지고 현재의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 계획이라는 거는 사업 계획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는 거, 또 뭔가 여러분이 회사를 그만두고 새롭게 하는 거, 회사를 다니면서도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업 계획의 검토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사업을 하든 사업에 관한 자문을 하든 또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든 이 모든 거의 기초는 다 사업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여러분이 동학 개미가 이든 아니든 간에 주식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벤처 사업 계획을 검토를 한다. 또 사업 계획이 뭔지를 이해를 한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에 관해서 내가 직접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왜 이게 무엇이냐는 하나씩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이걸 만드느냐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은행에 돈 같은 걸 필요 차입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구상하는 사업에서 외부의 자금을 투자를 받기 위해서 뭐 일종의 그 건물로 따지면은 일종의 계획서와 같다, 일종의 블루프린트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서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검토해 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창업이나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우선 환경적인 부분들은 이제 쭉 거시적인 부분을 쭉 설명을 했는데요. 특정한 사업을 과연 할까 말까를 할 때 세부적으로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그다음에 자금은 어떠냐, 수익성은 있느냐, 시장성은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뭐 미래 프로젝션이라고 그러는데 수익과 지출과 관련돼 가지고 결국에는 향후 몇 년간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등등을 다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세부적인 그 분석하기 이전에 실제로는 특히 이제 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영역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어떤 사업들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사업 계획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관심을 가져도 될까가 아니라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자문을 하고 또는 여러분 스스로 사업을 하고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논문을 쓰거나 우리 대학원 들어오면 다 논문을 쓰고 석사들은 이제 논문을 안 쓰고 졸업할 수도 있지만 박사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논문을 써야 되죠. 논문을 쓰거나 등등을 할 때도 어쩌면은 굉장히 중요한 상당히 많이 쓰는 토픽들 중에 하나예요. 창업, 특히 사업. 그래서 창업 의도, 뭐 사업 의도, 사업 지속 의도, 뭐 등등도 관련해가지고 각종 사업 전략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과 관련된 여러 환경적인 변수들, 사업에 관련돼서 뭐 창업 뭐 의도라든지 또는 뭐 이런 관련되는 논문을 쓸 때도 뭐 개인의 특성도 있을 수도 있고 또그 개인의 경험도 있을 수도 있고 직장 경험이나 또 자금의 사정의 다양성도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라든지 주변의 창업에 관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성장 관련된 환경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커리어나 경력 관련된 게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전에 나라들마다 또 상당히 많은 큰 차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창업에 관한 논의도 한과 동시에 사실 창업은 단순히 창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이 속에 가치관이나 인생관들도 다 반영되는 게 사업이 아닌가. 나라들마다 사실 사업에 관한 태도나 여러분 자신이 사업에 관한 인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당연히 해라라고 도와주는 문화나 분위기인 나라들도 있지만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생각지도 못한 나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거시적인 환경이나 또는 큰 변수들, 또 가치관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창업이나 사업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 옛날에는 주식 투자 한다 그러면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선은 주식 투자하는 아들을 보면은 부모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깜짝 놀라면서 거의 뭐 이렇게 심지어는 그 도박하는 것과 거의 동급으로 와가지고 호적에서 판매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주식 투자 인구가 엄청나게 수백만 명이 늘어났잖아요. 지금만 하더라도 수백만의 계좌들이 그러면 그 호적에서 다 파고 나면 누가 남겠어요? 그 정도로 주식 투자 자체가 일반화가 되었듯이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창업에 관한 인식이나 창업 같은 경우도 그냥 창업을 해야지 하는 그 사람과 자금과 어떤 아이디어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창업에 관한 생각을 가지게 된 가치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창업에 대한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창업할 생각이 있으세요? 창업에 관한 생각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창업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50대도 있고 심지어 60대까지도 제가 수업 듣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창업에 관한 생각을 가지게 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게 된 나는 글쎄 뭐 한 1, 2, 3, 4, 5점으로 하면 글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한 3점이다. 나는 반드시 하겠다. 5점이다. 나는 죽어 때려 주기도 못하겠다. 0점 내지 1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여기까지는 이 생각은 뭐가 여러분의 생각들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속 부모님들이 얘기했던 부모님의 얘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면은 부인이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제일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배운 교육의 시스템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가 여러분의 생각에
창업이나 사업과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에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그죠? 얼마 전까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중국도 우리나라가 만드는 반도체도 만들고 있고 핸드폰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컵이나 무슨 뭐 종이 뭐 유리잔이나 대부분의 것들을 심지어는 에어컨, 냉장고 뭐 다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수익성을 또 내고 있고.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불과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업이라 그러면은 또 회사라 그러면은 굉장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병적으로 이게 경기를 했었어요. 그걸 왜 특히 40년 전쯤에서는 거의 72년 미국하고 왔다가 닉슨이 왔다 갔다 하던 그 시절 처음에는 우리가 왜 갑자기 사업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냐 할 정도로 굉장히 터부시한다 그럴까요? 중앙 집권적이고 그리고 거의 분배 배급 이런 체제에서 최근에 거의 완전 자본주의에 변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보면은 중국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한 30년, 40년, 20년 전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변했어요. 특히 최근에 알리바바라는 어떤 회사가 상장을 해가지고 그 알리바바의 사장님이 알리바바의 창업자가 마윈이라는 사람이었죠. 마윈이라는 사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윈은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영어 선생님인데 갑자기 영어 선생님인데 뭐 대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마윈이라는 사람이 창업을 하게 되기까지는 마윈이라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왔을까? 영어 선생님이 되기까지 영문학과를 졸업해서. 근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나중에 또 창업을 하게 되기까지.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는 마윈이 창업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굉장히 이제 대성공을 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윈이 성공하게 되기까지는 우리 이건희 이재용 씨 같이 아버지가 성공해가지고 또 할아버지가 성공해 아버지 성공을 내가 이어받는 이런 게 아니라 마윈의 아버지는 서커스에 이게 종이 나눠주고 이거 뭐라 그러죠? 응? 홍보하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광대. 거의 광대 피에로였어요. 그러니까 서커스를 하는 그 제조꾼도 아니고 그 홍보 정도 하는 키도 작고 마인의 키도 굉장히 작거든요. 마인의 아버지도 굉장히 작고 집안들 자체가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집안이에요. 평범한 서커스 홍보하는 그냥 피에로 정도 되는 아버지를 둔 마윈이 사업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 성공하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중국의 15억 인구가 봤어요. 15억 인구가 마윈을 쳐다본 거예요. 갑자기 쟤 나하고 비슷하고 나보다 훨씬 못했는데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중국 젊은이들의 눈이 흔히 우리 얘기했죠. 눈알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알이 반짝해지는 거죠. 한 명이 아니라 15억의 인구가 눈이 반짝된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15억 명의 인구가 반짝했다는 거는 몇 개의 눈이 반짝거린 거죠? 30억의 눈이 반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05년부터 한 2015년까지 꾸준하게 제가 중국을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 좀 나갔던 적이 있는데 마윈이 2012년인가요? 마윈이 상장하고 나서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상장한 이후에 중국의 각 대학에는 곳곳에서 자율적으로 창업 동아리, 창업 보육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성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창업 보육센터 앞에 모택동의 동상보다 더 젊은이들이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은 크게 그 얼굴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일종의 브로마이드라 그랬나? 브로마이드 여기 벽에 붙여놓은 거고 이게 창업 보육센터 앞에 있는 상징물로 막 여기저기 그려져 있어요.
상하이 대학을 가도 마찬가지고 뭐 베이징 대학을 가도 마찬가지고 중국에는 조금 뭐 여기저기 있는 선전 같은데 조그마한 대학을 가더라도 곳곳에서 누가 있냐면은 마윈의 얼굴들이 이렇게 있어요. 젊은들이 열광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게임 업체들, 수많은 쇼핑 업체들, 홈쇼핑 업체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보면 뭐예요? 최근에는 중국에도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가 카카오 같은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그 메신저 같은 게 엄청나게 발달이 됐어요. 그러면서 중국에는 심지어는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은 중국에는 우리나라가 인터넷이라든지 경제, 은행 같은 게 발전 단계가 1, 2, 3, 4, 5, 6, 7, 8, 9 정도 단계 왔어요. 만약에 저 금융의 단계가. 중국에는 1, 2 하다 딱 끊어졌어요. 3, 4, 5, 6, 7, 8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뭘로 넘어갔냐면은 9, 10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뭐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최근에 이제 뭐 한한령 때문에 잘 관광이 많이 줄어들었죠. 중국 사람들이 관광 올 때 우리나라 같이 제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지갑을 잘 안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고 다녀요. 돈을 들고 다니고 카드도 좀 들고 다니고 뒷주머니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카드가 많아요. 이게 포카치는 카드가 아니고 신용카드 같은 게 신분증도 이렇게 촌스럽게 들고 다녀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걸 안 들고 다녀요. 핸드폰만 딱 들고 다녀요. 이걸로 중국 내 모든 결제가 다 가능하고요. 해외 결제도 이걸로 다 가능해요. 제가 들고 다니듯이 현금을 거의 안 들고 다니고 심지어는 카드도 안 들고 다녀요. 모바일 결제로 다 해버려요. 우리는 모바일 결제 지금 불과 1%도 안 할 거예요. 중국에는 거지도 이렇게 들고 앉아 이렇게. 거지도 목에 이렇게 걸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를 걸고 앉아 이렇게 카드를 여러 개 걸고 앉아 있어요. 여기는 12위안, 20위안, 100위안 이렇게 들고.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거지한테 나는 22위안을 주고 싶다면 22위안 QR 코드에 핸드폰을 갖다 대고 해요. 그러면 거지가 뭘 받는 거예요? QR 코드로 20위안을 받는 거예요. 아, 좀 불쌍해 보이는데 12위안 주고 있다. 그럼 12위안짜리 갖다 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저 금융 시스템이 더 빨라졌어요? 중국이 더 빨라졌어요? 중국이 한 단계 앞서 있어요. 뭐 때문에요? 마윈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 갔을 때 그때는 어떤 그 사무실에 한 100명의 젊은이들을 놓고 한국의 게임 많이를 아는 애들을 양성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단계에서 지금 뭐예요? 모든 게임들 만들고 지금 반도체까지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샤오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회사들이 다 그 이후에 생긴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사업 창업하는 거는 그 사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성공 모델 같은 것들이 출범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적 시스템 또 사회적 인식이나 시스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이나믹하게 바뀌기도 하고 전혀 안 바뀌게 돼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하던 말은 책에서도 제가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창업국가라는 그 책을 제가 소개를 시켰는데 창업국가라는 그런 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그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가장 똑똑한 사람은 우리나라는 지금 의사들이 데모하고 이래가지고 의사들에 관한 주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우수한 아이들은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수한 아이들은 당연히 사업을 하는 걸로 유태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제일 똑똑하면은 당연히 창업을 한다라고 집안에서도 믿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제일 잘났어. 그리고 내가 제일 성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공에 한번 도전해 볼래 하는 사람들은 창업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도전해요? 공무원 시험 막 도전하고 공기업 입사하겠다고 도전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창업이란 거는 단순히 하나의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업을 지배하고 있는 차금을 뚫는 사건이 여러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잠깐 쉬었다 계속할게요.